오늘은 이제 1차 함수, 2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강이나 뭐 수능 범위에 해당하는 책들을 공부할 때 주로 3차, 4차 지수로그 삼각함수가 나오지 1차, 2차 함수는 깊게 다뤄주질 않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 이제 3등급에서 2등급, 1등급을 목표로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 친구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개념은 공부가 다 되어 있는데 개념 이외의 무언가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수능 범위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접 범위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더라. 그럼 학생들은 대부분 어떤 선택을 하냐면 간접 범위 때문에 안 풀리는 걸 내가 문제 경험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강사의 엔제, 저 강사의 엔제 사기도 하고 내신 문제집을 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기출 문제를 회독을 하기도 하는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건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법이고 못 푸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1차 함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2차 함수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수1에 나와 있는 범위는 초월함수라고 부르고, 초월함수에는 지수로그 삼각함수가 있다. 초월함수는 특히나 식으로 푸는 것이 어려워서 대부분 그래프의 특징과 성질을 응용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항함수는 그래프로 상황을 파악하고 구하는 것은 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초월함수에서는 식으로 푸는 것이 어려워 그래프의 특징과 성질을 응용한 문제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적 특징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한 방향으로만 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수학적인 용어로 1대1 함수, 1대1 대응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점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의 문제는 대부분 이 밑 성질이나 점근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수로그 함수 문제를 푸는데 밑과 점근선을 다 구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안 풀린다. 그러면 지수로그 함수 공부를 못한 게 아니고 그 이외에 간접범위나 수학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다항함수는 그래프는 상황 파악하는 데 쓰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함수부터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 1차 함수는 기울기와 한 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는 1차 함수라는 뜻이고, 또는 1차 함수를 분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가 기울기, B가 Y절편인데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Y절편에 집중하지만 사실 우리가 고등범위나 다항함수 범위 내에서 다항함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Y절편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나는 한 점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거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Y절편을 많이 이용한다 정도라고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차 함수식은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죠.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나는 경우에 이렇게 많이 쓴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1차 함수는 직접적인 소재보다는 기울기, 좌표 비율 힌트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1차 함수와 다른 함수의 교점 문제는 접선 문제로도 해석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면 1차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1차 함수 자체를 물어볼 때는 낼 수 있는 요소가 기울기와 한 점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고, 그리고 1차 함수가 메인 소재가 아닐 때,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범위를 말하겠죠. 수능에서는 1차 함수가 직접 범위가 아니니까 직접적인 소재보다는 기울기와 접선 문제로서 많이 이용된다. 굳이 따지면 이 친구는 수1 쪽이고 이 친구는 수2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함수는 여기까지 쉽게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는 개형, 방향, 꼭지점이 구성 요소입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가 함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형과 위치입니다. 그러면 1차 함수에서는 개형이 기울기라고 볼 수 있고 위치를 나타내는 게 한 점입니다. 2차 함수에서는 개형을 나타내는 게 최고차항의 개수이고 위치를 나타내는 게 꼭지점입니다. 3차 함수에서는 개형이 3개니까 우리가 미분해서 도함수가 개형을 결정하는 거고 변곡점이 위치를 결정합니다. 어쨌든 간에 1차, 2차 함수 내용을 이렇게 봐봤습니다. 자, 다 본 게 아니고 보시면 일단 개형과 꼭지점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네가 문제에서 포인트가 된다는 거고, 1차 함수에서는 기울기와 한 점이 포인트였던 거고,
그래서 1차 함수 문제가 나올 때는 보통 둘 중 하나를 모릅니다. 기울기를 모르든가 한 점을 모르든가 둘 다 모르는 경우는 없다. 그 다음 여기서 2차 함수도 개형을 모르거나 꼭지점을 모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보통 방향은 결정해줘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꼭지점 해놓고 축대칭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차 함수를 볼 때는 내가 항상 축대칭성에 대해서 염두해 두고 풀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 함수는 최대 최소의 소재로도 많이 이용된다. 말 나온 김에 최대 최소는 우리 수능 범위에서는 2개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1번이 2차식. 아, 글씨가 왜 이래? 그리고 2번이 산술기하. 2번이 산술기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함수 자체적인 특징을 좀 더 봐보면 축대칭성을 이용한 그래프 해석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음. 그 다음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꼭지점을 찾아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음. 그리고 마지막에 별표 진하게 되어 있는 거 판별식 근과 계수의 관계 근의 공식입니다. 2차식이 문제에 나와 있을 때는 2차 함수로 해석하고 보통 판별식 근과 계수의 관계 근의 공식을 많이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1차 함수와 2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빠르게 정리를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함수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울기와 한 점은 1차 함수 분석할 때고 1차 함수 자체가 문제로 나오지는 않으니까 보조 소재로 볼 때는 기울기와 접선 용도로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주로 수2, 얘는 주로 수1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내가 기억해야 되는 게 글씨를 너무 못 쓰네. 자, 2차 함수는 내가 기억해야 되는 게 축대칭 그리고 꼭지점까지. 그 다음에 2차 함수에서 써먹어야 되는 건 뭐다? 근의 공식, 판별식, 근과 계수 관계. 이렇게 해서 1차 함수와 2차 함수를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